네, 9주차 3차시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지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이 무엇이냐? 질문지법의 의의,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질문지법의 그 적응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은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질문지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넓은 의미의 그러죠. 협의의 좁은 의미의 질문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은 응답자에게 질문지가 전달돼서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사 설문지를 받는 방법, 그것이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지법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은 특성상 이제 면접보다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질문 순서, 지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답을 유도해낼 수는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조사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자죠. 응답자가 익명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하거나 꺼려 하거나 이런 견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의 과거나 일어났던 행동이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보다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단점을 좀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제 질문을 하다가 어떤 내용이 좀 막히거나 아니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응답자가 근데 그것을 질문지상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필기에 의해서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언어적인 그 행위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들이 자료로 이제 활용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읽거나 쓰거나 이런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 처리가 많은 것은 이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응답자가 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이 답을 할 수가 그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응답자가 이건 내가 답하기 싫어. 그럼 안 하면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자, 질문지법의 이제 여러 방법들 중에 이제 집합조사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집합조사법은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통해서 같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모이게 하는 거죠. 집합시켜 놓고 같은 조건 하에서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는 방법. 뭐 이제 뭐 어느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모여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뭐 학교 같은데 학생들 같으면 한 반의 클래스에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이 집합조사법이죠. 이 방법은 응답자들이 모여서 이제 먼저 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또 진솔하게 응답할 것에 대해서 이제 협조도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각자 그 이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 의문사항이 또 있으면 이게 조사 중이라도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하게 설명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용이한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응답자를 다룰 수가 있어요. 뭐 우리는 내가 이제 케이스를 100개를 하겠다. 근데 1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있으면 거기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안 그러면 100명을 따로 만나서 다 면접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집합법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응답자를 응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긴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 조사 완성에 필요한 설명이나 지시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응답을 얻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응답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모르는 질문, 아니면 애매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조사를 하는 대상자를 집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물론 학교 같은데 모여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동네 여러 지인데 그 조사된 사람들을 어느 한 곳에 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시간 뭐 제한적인 것들 뭐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출장을 나간 사람 어디 멀리 출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전체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 수출을 연구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이제 조직체 담당자가 주도하기 쉽기 때문에 표본 수출에 이제 그 어떤 편성하는데 편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표본 수출을 하는데 오늘 대상 100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만약에 강원도 원주시에 표본 수사를 하겠다 싶다. 그러면 내가 대상자를 원주시의 주민들을 대상자 누구를 이렇게 모으게 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원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람들을 100명을 모아달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주도권이 그 조직, 그 모을 수 있는 조직체 담당자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생길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사자가 옆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쪽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 이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애매하거나 좀 곤란하거나 이럴 때 옆에 사람 한 것 보고 그냥 같이 똑같이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사자에게 뭐 일당이나 교통비를 줘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무응답이나 잘못 표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자, 조사법 중에 또 이제 배포조사법. 배포조사법은 말 그대로 이제 설문지를 배포한다, 배포해서 이제 조사한다 이런 있습니다.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이제 나눠준 후에 피조사자가 스스로 이제 응답을 이제 하겠죠. 이제 응답을 해서 기입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질문지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 뭐 조사 이제 받아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해서 뭐 내일 가져오거나 뭐랑 또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수고를 해서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 내용을 기입할 때는 어떻게, 조사자가 실제로는 그곳에 없죠. 개별적으로 뭐 가져가서 하거나 그 자리에 하더라도 이 때문에 조사자와 대면이 이루어지진 않지요. 자, 이 법의 장점은 응답자가 생각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쁜 응답자들이 그 개인 일정에 맞춰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응답을 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조사보다는 해수율이 좀 높겠죠. 사람 직접 가서 논하지고 그것을 뭐 다른 시간에 또 다시 걷고 이런 것들 그 우편으로 보내서 받는 것보다 해수율이 높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은 질문지가 만약에 그 답이 잘못 기입돼도 이건 시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또 애매하거나 불편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피조사자가 본인의 의견이 이제 기입되었는지 제3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우편조사법은 아까 이제 제 1강에서 좀 했었죠. 우편조사법은 조사자가 우편으로 피조사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그것을 보낸 것을 응답자가 쓰고 그것을 다시 다시 반송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은 이제 우편조사법이라 하죠. 우편조사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중요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 소개 글도 편지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반드시 회신 우표도 붙여서 반송 봉투를 넣어서 동봉해서 보내야만 이게 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질문지 안 보내고 답질 뭐 네가 당신이 그 우표 사서 보내라 이러면 아무도 보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송 우표까지 다 해서 봉투까지 다 만들어서 넣어서 보내야만 해수가 됩니다. 그래도 해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조사 방법이. 이 방법의 장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조사가 가능하다.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능하고요. 저 멀리 도서 지방에 있는 울릉도, 제주도, 저 작은 섬에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보내고 해수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과 그 외적인 타당성,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단점은 해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뭐 우편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조사자하고 피조사가 직접적인 어떤 이제 대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또 낮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이제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됐는지 아니면 제3자의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쓰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전화조사법. 아까 이제 저 시간에 이제 좀 다 했습니다만, 이거 구체적으로 좀 하는 거여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전화조사법은 말 그대로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 내용을
묻고 그 답을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 이게 전화조사법입니다. 전화조사에서 이제 그 피조사자에게 미리 전화 설문을 하기 전에 이 조사는 왜 하는지, 취지, 목적,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짧은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그래서 말한 후에 응답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전화조사법입니다. 이 전화조사는 조사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단시간 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그다음에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이 짧은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 생겨서 그 전화 끊는 수가 많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전화 내용상 이제 충분하게 설명해서 곤란한 거 그것은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조사 대상자 중에 전화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조사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게 그 전화로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그리고 답이 가장 정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화 방법입니다. 그 전자조사법도 아까 했었죠. 이메일이나 SNS 앱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비용도 적게 들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긴데 이것도 회수율이 굉장히 또 낮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또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방법이 전화조사법입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가 또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해수율이 너무 낮아서 이 방법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의 뭐랄까요?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보호장치가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9주차 3강 강의가 끝입니다. 다음 주 10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